안녕하세요. 13주차 1차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처벌과 관련해서 또 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처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기본 절차, 우리 조작적 조건 할 때 강화, 처벌 얘기를 하면서 정적, 부적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큰 덩어리, 처벌 안에서 큰 덩어리, 두 번째 큰 주제가 이제 처벌에 영향을 주는 별인, 행동 감소, 빈도나 강도가 감소함에 있어서 어떠한 변인들이, 어떠한 조건들이 그렇게 그런 감소, 즉 처벌의 효과에 영향을 주느냐, 그와 관련해서 보는데 오늘 이제 또 처벌된 행동의 강화에서 그 여러 가지 조건, 변인 중에 또 하위 요소입니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행동이 즉 처벌 절차, 처벌은 행동이 감소하는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즉 처벌 절차의 대상이 되는 행동이라는 것은 가뭄에 콩나듯이 나타나는 그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부적응적이까지 하려면은 확률적으로 더 낫겠죠. 그런 행동을 굳이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다면 지금 처벌의 절차의 대상이 되는 행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특정한 상황에서 부적응적이라고 여기지는 그런 행동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 행동은 이제까지 강화 절차 하에서 강화를 받아왔다. 즉 강화된 행동이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다.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벌하려는 거 아니에요? 소보도 마찬가지지만.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벌 절차를 사용했을 때 그 행동이 감소하는 이 처벌 현상의 효율성은 바로 그 A라는 행동을 할까? 영어로 많이 하죠. 가라는 행동을 한다고 합시다. 한글 함수. 가라는 행동을 할 때 이걸 지금 처벌 절차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가라는 행동 이후에 처벌물을 지금 수반이 되어야 될 텐데. 정적 처벌물이든 부적 처벌물이든. 그런데 이 가라는 행동이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고 금방 얘기했듯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 행동, 가라는 행동이 지금 강화물이 또 수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병리기획 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앞선 시간에도 그렇고 분명히 이쪽이 좀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하여튼 이쪽이 더 강해야지만이 이 행동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 강화물이 그죠? 빈도나 양이나 어떤 질이나 의해서 총체적인 그 강화 가치, 강화 가라 얘기할까요? 강화 가치가 더 크다면은 이 부등호가 이쪽에 기울 테니까 이 행동이 처벌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 뭐예요? 가라는 행동을 하느냐, 한다, 안 한다 라는 두 가지 선택상이 있죠. 한다는 것도 행동이고 안 한다는 것도 행동이에요. 한다는 것만 행동이 아니에요. 안 한다는 것도 행동이에요. 바로 두 가지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이 선택되느냐. 이 둘 사이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서 선택된다. 바로 병립계획. 그래서 강화계획이라는 것은 처벌계획이라는 것은 강화처벌이 일어날 때, 즉 조작적 조건이 일어날 때 그 조작적 조건화 계획 이런 말은 없지만 결과물이 어떻게 수반되느냐라는 그 방식이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그리고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경우에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바로 다 매 순간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의 목록이 많은데 그중에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다 병립계획하에서 그 결과물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설명드리듯이 이렇게 숙고하고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해서 선택하느냐? 아니요. 종이에 써놓고 그 목록 보면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야지 선택하느냐? 아니요. 그렇게 알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렇게 계획 세울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미 내가 그렇게 강화나 처벌된 행동, 즉 강화된 행동하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을 그 결과를 내가 알아서 그 목록화하거나 내가 자각하는 거지. 그런 행동이 강화되어지고 그 행동이 선택되어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인 자각 없이도 된다. 그러니까 소위
인간만큼의 어떤 자각, 자의식이 없는 다른 동물들도 다 병리과에 계획하에서 조작적 조건화를 통해서 그 결과물이 자기한테 해로운지 아니면 득이 되는지, 해롭거나 득이 되는 1차 강화물이나 1차 처벌물인지, 즉 US인지, 아니면 해롭거나 득이 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건 강화물, 즉 2차 처벌물이나 2차 강화물인지, 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남아서 새끼 낳고 먹이도 구하고 지금 멸종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멸종된 동물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요구하는 환경 자체가, 변화된 환경 자체가 너무 급격해서 그게 천재지변이든 아니면 인간에 의해서든 그것이 너무나 큰 변화라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적인 요소, 즉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학습 기간이 없기 때문에, 행동 목록이 없기 때문에 멸종한 거죠. 그런 경우 바로 뭐 사람의 경우에도 천재지변에 의해서 인간 종 자체 멸종하는 건 아니지만 개개인들이 돌아가시고 뭐 지금도 비일비재 일어날 테고, 바로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예로 결정적 시기에 정상적으로 양국되지 않았던 인도에서 발견된 그런 10여 건의 사례를 볼 때 결국 우리가 봤던 그 뭐 아말라와 뭐 누구였습니까? 이름 제가 또 생각 안 났는데 하여튼 그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행동도 정상적으로 학습되지 못하고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죽더라. 그건 뭐 개체의 죽음이지만 멸종이라는 것은 그런 개체 집단 전체가 그런 식으로 죽을 수 있다. 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앞에 배운 거 얘기하면서 부연 설명 많이 했습니다. 자, 어떤 행동의 처벌 절차의 성공 여부는 그 행동의 강화적 결과에 좌우된다. 금방 얘기했던 거죠. 이 경우에 구체적인 예로 퇴근을 일찍 하느냐, 아니면 퇴근 시간까지 근무하느냐, 아니면 퇴근 시간 지나서까지도 자발적으로 뭘 하느냐, 뭐 자발적이든 어쨌든 하느냐, 바로 퇴근한다, 일찍 한다, 아니 시간을 지켜서 한다, 정시한다, 아니면 또 뭐 좀 더 늦게까지 업무를 다 완수하고 간다. 뭐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을 때 어느 행동을 하느냐, 결국은 일찍 한다는 얘기는 일찍 했을 때 가져오는 강화물이 이런 것들보다 더 크더라. 그런데 이 일찍 한다는 행동을 처벌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찍 한다에 대해서 어떤 처벌물이 수반되는 것이 일찍 했을 때 가져다 준 강화물보다 커야 되겠죠. 금방 앞에서 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병리계획이라고 제가 또 참고로 넣어놨는데 이미 설명한 겁니다. 자, 지금 첫 번째가 뭐예요? 처벌될 행동이 강화받고 있다, 강화받았다. 그렇다면 이 행동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관련해서 금방까지 얘기한 거예요. 자, 또 다른 처벌에 영향을 주는 변이인 강화를 얻는 다른 방법이 있다. A라는 행동을 지금 처벌하고 싶어요. 그럼 A라는 행동에 처벌물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A라는 행동은 지금까지 나타난 이유가 강화물이 수반돼서 그래요. 그런데 이 강화물을 A라는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 뭐 B라는 행동이 할까요? 그걸 했을 때 이 강화물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 A라는 행동은 처벌하기 더 좋겠죠. 왜? A라는 행동하면 강화물도 따라오지만 처벌물도 따라오는데 이 강화물을 B라는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A라는 행동 이후에 처벌물이 주어진다면 그죠? 이 A라는 행동은 쉽게 줄어들겠죠. 나의 목표는 지금 A라는 행동을 줄이는 거니까. 뒤에 나옵니까? 제가 미리 설명도 안 되고 막 넘어가는데 여기 없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동물의 예를 갖고 보겠습니다. 레버를 눌러 먹이를 얻는 굶주린 쥐가 있다. 이 굶주렸다는 얘기가 지금 동기화 조작되었다. 먹이에 대해서 박탈되었다. 즉, 이 경우에 이제 1차 강화물에 박탈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레버 눌러서 먹이 먹는 이 행동은 쉽게 강화되겠죠. 우리 고양이 문제 상대할 때도 굶주린 고양이 같은 경우에 더 잘한다 얘기했고, 고진 조건 할 때도 굶주린 개에게 고진 조건을 통해서 종소리에 침을 덜 잘 흘리게 할 수 있다 얘기했죠.
자, 지금 동기화 조작, 굶주린다 얘기가 나와서 동기화 조작과 관련해서 박탈을 얘기한 것이고 다시 돌아갔어. 자, 레버를 눌러서 먹이를 넣는 굶주가 있는데 이 레버를 누르니까 이제 전기 충격이 주어져. 똑같은 레버 누르기에 대해서 먹이도 나오고 전기 충격이 나와요. 예전에는 먹이가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먹이가 나오고 전기 충격이 나와요. 그러면은 전기 충격 나오니까 아니면 전기 충격이 아니라 레버 눌렀을 때 더 이상 먹이 안 나오면 레버 누르기가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앞서 배웠지만 강화의 속어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레버 누르면 이제는 더 이상 먹이 안 나오고 전기 충격이 나오면은 그 즉시 레버 누르기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 만약 레버 누르기가 이 쥐에게 먹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유일한 수단이라면 그 레버를 눌러서만이 먹이를 먹을 수 있다면은 이건 처벌되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레버를 누르지 않고 옆에 뭐 또 다른 뭐 장치가 있어서 그걸 누르거나 뭐 어떤 식으로 조작하면은 뭐 쥐가 물어뜯든지 뭐 어떻게 하면은 그죠? 먹이를 얻을 수 있다면은 바로 레버를 눌러서 먹이를 얻었던 그 레버 누르기는 쉽게 사라지겠죠. 전기 충격이 매우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해서 지금 생존, 사느냐 죽느냐에 직결된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전기 충격을 받더라도 계속 레버를 누르겠죠. 먹이를 이제까지 레버 눌러서 먹어왔으니까. 이게 동물의 경우고 우리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까? 지난 시간에 뭐 여러분의 경우나 저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뭐 실제로 안 와닿는 그런 예일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 있고 실제 일어나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뭐 우리 집 그때 병리교회 갈 때 당신이라면 하룻밤에 마약 밀매와 관련해서 전화벨이 뭐 수번 울려요. 뭐 과정에서 수십 번 울려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환경, 받은 교육, 즉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학습된 행동 목록상 할 수 있는 일이 일주일 동안 햄버거 뒤집어서 한 3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그 핸드폰 전화 받고 마약 밀매 중개만 하면은 한 건당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뭐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잡혀가더라도 레버를 누르면 전기 충격을 받더라도 레버를 누르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잡혀가더라도 한다는 거예요. 왜 잡혀갔다가 거기서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마약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받는지 저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뭐 처벌받고 결국은 사형되지 않고 나오는 이상 믿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기 충격 받아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전기 충격 받더라도 레버를 누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 이 경우에는 뭐 심각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습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레버를 눌러서 먹이를 얻는 굶주인지 반면에 이 쥐에게 먹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전기 충격은 재빨리 그 레버를 누르기를 억압할 것이다.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결국 이것도 병리계에 가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에 붙은 그 사례도 그 사람이 마약 밀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그 사람의 조건에 상응하는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쉽게 해서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강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게 한다면은 햄버거 뒤집기가 아니라 해주게 한다면은 굳이 잡혀갈 위험에 그죠? 잡혀가면은 그 뭐 몇십 년을 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죠? 좀 더 처벌물이 없고 또는 처벌물이 아예 없고 상대적으로 마약 밀매했을 때 수반되는 강압보다 적지만 처벌물이 그죠? 마약 밀매의 경우에는 강압을 처벌물이 같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즉 처벌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온전히 강화물만 수반될 수 있는 그러한 차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강화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뭐 직업 선택도 그렇고, 뭐 제가 또 일상적인 예를 들려니까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은 우리 직업 선택도 그렇고, 뭐 우리가 지금 뭐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모든 행동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좀 가능한 좀 일찍 마치고 지난번에 못한 연습 문제를 좀 풀려고 하니까 지금 예를 들려 하다가도 제가 이제 포기하고 이 정도로 전달이 잘 됐으리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화물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으면 처벌 절차는 더 효과적일 것이고 처벌 절차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왜? 마약 밀매 더 이상 안 하고 햄버거 뒤집는 보다는 훨씬 나은 안전한 일을 하는데 굳이 마약 밀매해서 그죠? 뭐 하룻밤에 500만을 벌든 5천만을 벌든 간에 잡혀가서 몇십 년을 살 수 있는데 그걸 하겠어요? 바로 그것도 결국은 뭐요? 병립계획하에서 500만을 벌고 잡혀가느냐 아니면 잡혀가는 일 없이 햄버거 뒤집는 것보다는 더 큰 강함을 받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햄버거를 뒤집느냐 이 세 개 중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바로 병립계획하에서 따라오는 결과물에 의해서 이 사람은 좀 더 안전한 햄버거 뒤집는 것보다는 더 강화물이 크고 그리고 마약 밀매했을 때 따라오는 처벌이 없는 그런 바람직한 자기 조건에 있어서는 뭔가 상당한 가치, 강화물의 가치가 수반되어지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뭐 처벌할 이유가 없겠죠. 처벌 절차 자체가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대안적 수단, 즉 다른 강화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쥐도 도망갈 구멍을 뭐 두고 쫓아라 뭐 이런 말 있나요? 달리하면은 쥐를 코너에 모여서 고양이가 그죠? 잡으려고 하면은 쥐가 그때 뭐 죽기 살기로 달려들죠. 그처럼 여기서도 대안적 수단을 마련해 놓고 처벌을 해야지만이 그 행동이 처벌이 되어지고 하지. 안 그러면은 우리 뭐요? 속어는 부적 처벌에 해당한다 했죠. 강화된 행동을 소거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그때 몇 가지 봤지만 그 중에 공격 행동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쥐도 코너에 몰리면은 그죠? 죽기 살기로 고양이한테 덤비는 거예요. 왜? 잡혀 먹느냐? 죽을 수도 있지만 덤벼드느냐? 두 행동 중에 그 수반되어진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잡혀 먹느니 덤벼들어서 혹시라도 살지 모르니까 덤벼들어서 잡혀 먹더라도 덤벼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배우는 것처럼 병립계획을 쥐가 학습 심리학을 배워서 생각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아니요. 생물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딱 병립계획에서 행동이 그렇게 생물학적 조건을 선천적 조건을 바탕으로 그렇게 강화, 처벌, 학습되었다는 것. 자, 동기화 조작. 또 동기화 조작도 처벌에 영향을 준다. 처벌 절차의 효과에 영향을 준다. 앞서 벌써 동기화 조작 얘기했기 때문에 또 뭐 좀 예습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자, 박탈 수준은 강화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굶주린 쥐는 더 레바를 쉽게 누를 테고, 즉 강화 잘 될 테고, 고전 조건에서도 굶주린 개는 종손에 침을 더 잘 흘릴 수 있을 테고, 그리고 굶주린 고양이는 문제 상자를 빠져나오는 레바 누르 행동을 쉽게 더 잘 할 수 있을 테고, 강화될 수 있을 테고, 햄버거밖에 뒤집지 못하는 그러한 조건에서 자기의 행동 목록을 갖춰온, 즉 살아온 그런 경제적으로 많이 박탈된, 즉 동기화 조작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설사 잡혀가서 몇십 년을 산다 하더라도 마약 밀매를 하겠죠. 왜? 자기뿐만 아니라 뭐 자기 한 사람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과 비슷한 조건이겠죠. 그런 사람들도 뭐 다 마약 밀매 한다면 모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기를 통해서 벌었다 할까요? 어쨌든 그런 소득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나눠준다면 이 사람은 몇십 년 잡혀가는 그런 처벌물이 수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마약 밀매 하겠죠. 뭐요? 그만큼 동기화 조작,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처벌에서도 그렇다. 금방 한 얘기예요. 동기화 조작을 통해서 강화 효과도 증가될 수 있듯이 처벌 효과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처벌은 지금 어떻게 해요? 행동을 줄이려는 거니까 바로 그 어떤 특정한 행동 이후에 그 특정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특정한 이제 가라고 할 거예요. 가라는 특정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박탈 상태를 제거한다. 즉 그러한 박탈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강화를 시킬 때는 박탈시킬수록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즉 강화되기 쉬운 것이고 지금 처벌은 행동을 줄이려는 거니까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동기 상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원인이 되어진 동기 그러한 조건을 만드는 박탈이 안 일어나도록 한다라는 거.
조금 전에 뭐 그런 마약 밀매하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을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뭔가 마약 밀매를 하지 않고도 일정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동기 상태, 즉 박탈 수준을 떨어뜨려주면, 즉 박탈이 덜 되게 하면, 그러면은 그런 행동이 처벌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앞서 봤던 조건에서 뭐요? 강화물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은 처벌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은 처벌받을 만한 그런 마약 밀매를 하지 않겠죠. 음식은 배고픈 동물에 큰 강화력을 지닌다. 처벌된 행동이 음식에 의해서 강화되고 있다면 음식의 박탈 수준을 낮추면은 그죠? 그 행동의 처벌 효과가 높겠죠. 레바를 누르면서 먹이를 먹던 녀석을 이제는 레바를 누르면은 저 화살표부터 먼저 했는데 레바를 누르면은 전기 충격을 준다. 그래서 레바 누르기를 줄이고 싶다면은 이 쥐를 아예 그죠 배부르게 레바 안 눌러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배부르게 먹이고 나면은 얘가 레바 눌러서 전기 충격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바를 누르겠어요? 당장에 레바 안 누르지? 그 얘기를 하는 거. 자, 어떤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관심 받는 거. 제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나요? 뭐 사랑고파병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사랑고파병. 즉 애착 결핍. 그때 한번 또 뭐 볼비의 애착 유형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건강한 애착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뭐 부모님에게 그런 강화물, 소위의 관심이라는 2차 강화물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친구로부터, 나중에는 배우자로부터, 나중에는 또 자기 자녀로부터 그런 것들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채워지지 않는 동기화 조작, 박탈 상태니까. 그게 뭐 건강하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뭐 안 되는 그런 어떤 경우에는 그게 평생 그렇게 그런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다녀요. 그런 경우에 배우자 엄청 힘들죠. 자,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키는데 타인의 관심이 효과적이라면은 한편은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처벌할 때도 그죠? 이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관심에 지금 배고파했기 때문에 사랑에 배고파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가라는 행동할 때 관심을 안 준다는 즉 부적 처벌에 의해서 그 부적응적인 가라는 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요. 여기서 이제 타임아웃 아이들 뭐 그죠? 뭐 야단 맞을 일 하면은 너 저기 가서 구석에 가서 뭐 의자에 뭐 띵킹 체어에 앉아 있어. 띵킹 체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생각하는 의자. 이제 애들 야단 칠 때 여기 앉아 있어 이렇게. 아니면 너네 방에 가서 너 나오지 말고 거기 동안 일정 시간 있어. 이런 것들은 타임아웃 안 하는데 이런 식이 이제 처벌물의 예를 드는 거. 다 지금 동기화 조작과 관련했죠. 돈이 궁하다. 돈에 대해서 동기화 조작되는데 돈에 너무 박탈돼 있다 하면은 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뭐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은 뭐 그러니 들어보셨거나 뭐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하실 분도 계신데 우리 옛날에 그 월남전에 우리 군인들이 파병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뭐 가난하였나? 어쨌든 그런데 이 월남전 뭡니까? 우리 나라 전체가 국가 전체가 돈이 궁해요. 그래서 여기 돈이 궁해요. 즉 동기화 조작돼 있어요. 뭐요? 이 사람들 전쟁터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목숨값으로 그 월남전 연합군으로부터 받았니 뭐지만 우리가 돈을 받았죠. 그 돈으로 지금 경부 고속도로도 놓고 그죠? 뭐 산업 발전도 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궁한 경우에는 전쟁터도 간단 말이에요. 아까 뭐 마약 밀매 돈이 궁한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어떤 행동이 강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죠? 벌금을 물게 하면은 돈이 궁한 사람한테는 가라는 행동을 줄이고 싶다면은 가라는 행동 이후에 벌금을 문다. 돈을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벌금을 문다. 즉 돈이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이 줄어든다면 이건 부적 처벌 아니에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기화 조작에 의해서 1차 강화물이든 2차 강화물이든 관심이든 돈이든 조건 강화물이든 일반 강화물이든 아니면 실제 먹는 음식이든 뭐 그런 걸 가지고 행동도 강화시킬 수 있지만 바로 동일한 그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처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돈이라면
다 한다. 뭐 지금 현대가 뭐 후기 자본주의 사회다. 신의 자리에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뭐요?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뭐 세태니까 뭐 저도 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아 맞아 그렇지라고 이해를 하는데 요즘 뭐 대학생들 중에 4명, 5명 중에 1명인가 4명 중에 1명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절반은 아니지만 상당수 퍼센테이지가 주식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대학생이 뭐 성인이니까 뭐 중고등학생한테 학생 이렇게 부르기는 좀 곤란하지만 대학생도 뭐 어쨌든 학생 주식 투자한다는 왜 그렇죠? 공기화 조작 박탈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공부하는 시간에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병립 계획에 의해서. 자, 강화물과 처벌물의 의미. 똑같은 관심이라도 똑같은 돈이라도 그 똑같은 철수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관심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느 만큼 박탈 또는 충족되어 있냐에 따라 철수가 하는 가하라는 행동을 강화시킬지 서벌시킬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것인데도 강화물이 될 수 있고 처벌물이 될 수 있고 그 의미가 달라진다. 왜? 철수가 이제까지 경험한 히스토리 때문에. 즉 결국 뭐예요? 뭐의 고전자였고 뭐의 도구적 조건화 되었는지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온 학습된 행동 목록에 의해서 강화물 처벌물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자, 그럼 처벌 절차 특징. 자, 이제는 제목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좀까지 본 거는 처벌에 영향을 주는 변을 받고 이제는 또 다른 제목으로 우리 처음에 이제 처벌의 기본적인 사항, 처벌 기본 절차, 처벌 절차의 기본 핵심, 즉 정적 처벌, 부적 처벌 이런 거 같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 요 앞전까지는 처벌에 영향을 주는 조건, 어려운 말로 처벌에 영향을 주는 변인 받고 지금은 이제 처벌이 갖고 있는 특징을 봐요. 뭐 앞에 고연 조건에서도 이런 특징 한번 얘기했죠. 개체 행동과는 독립적이다. 뭐 주로 그 뭡니까 반사 반응에 관련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연 조건의 특징이었고 강화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처벌에서는 이 특징이라는 걸 살펴봐요. 그리고 뒤에 나온 얘기 뭐냐면은 이제 처벌이 갖고 있는 이 특징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얘기를 하고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이제 이후 시간에 또 다룰 내용이거든요. 자, 처벌 절차가 갖고 있는 특징.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돼요. 제가 이거 대면 수업에서 요 주제 나올 때 널리 이 주제 나올 때 내용 얘기하기 전에 그냥 제가 미리 이제 질문을 해요. 요 주제가 나오기 전에 제가 미리 저 개인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을 봐도 그렇고 이제 처벌이 뭔지 이제 익숙하시니까 이제 한 학기 거의 많이 들으신 분들한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 그것이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그렇고 우리는 처벌 절차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집단적으로 그렇고 강화 절차를 많이 쓰는 것 같으면 다 처벌 절차를 많이 쓴대요. 강화 절차보다는. 그래서 연일 뭐예요? 국회에서 밥만 먹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분들이 하버드대도 나오고 서울대도 나오고 하여튼 뭐 저 같은 사람은 그죠 꿈도 못 꾸는 그런 학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연일 국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법 만드는 거죠. 법이 뭐예요? 처벌 절차 아니에요. 처벌 절차. 대부분이다. 어떤 걸 하면은 보상을 준다, 포상을 준다 이런 법안도 있지만 그죠? 뭐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법안도 있지만 뭐 제가 그런 뉴스만 들은지 모르겠지만 법 개정한다면 다 법이 뭐예요? 뭐 하면 어떻게 뭐 처벌한다 그런 거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제가 뭘 얘기하냐면 왜 처벌은 일상적으로 널리 쓰여지는 특징을 지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처벌 절차에 그렇게 많이 의존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는 제가 한 질문이 아니라 제가 참고로 한 외국 즉 미국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있는 말을 옮긴 거예요. 뭐 미국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왜 처벌 절차를 많이 쓰냐는 거예요. 요즘 미국 대통령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처벌 절차 쓰죠. 외교와 관련해서. 좋은 행동을 하면은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강화물이 수반되는 그 수반성이 우리의 이
체제상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행동은 처벌하고 좋은 행동 무시하는 규칙이 다운표하는 이유가 그런 규칙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단 자체가 보면은 그죠? 좋은 행동에 대해서 강화물이 수반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처벌될 행동에 대해서 처벌물이 수반된 것보다 낫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적용되고 있다 해서 여기 은유적으로 규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처벌 절차 많이 써요. 처벌은 체벌은 아니지만 당장에 저만 하더라도 뭐 애들 말 안 들으면은 야단부터 치지. 그죠? 그 야단 맞을 만한 그 행동에 대안이 되는 어떤 행동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거는 쉽지 않죠. 왜 그래요? 금방 앞에 주제. 왜 그러게요? 바로 우리는 뭐 처벌 절차를 사용. 내가 우리 아이에게, 아들에게, 아들, 딸에게, 자녀에게 하죠. 아들만 하면 딸이 또 섭섭할 수 있으니까. 물론 제가 여기 와서 이 짓 하는 거는 모르지만 자, 내가 자녀에게 처벌 절차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녀의 가라는 행동에 대해서 처벌물을 제가 제공한단 말이죠. 수반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왜 이런 처벌 절차 사용이라는 행동을 왜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아까 앞에 문장이 참이라면은 국가도 그렇고 왜 처벌 절차를 사용하는 행동을 나는 많이 하냐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처벌 절차를 사용하는 행동했을 때 바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자녀의 마음에 안 드는 그 행동 가라는 행동이 가가 아니라 그죠? 자녀의 제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저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보기에 부적응적이라고 여기지는 아니면 객관적으로도 부적응적이라고 여기지는 A라는 행동이 내가 처벌 절차를 사용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A라는 행동이 당장에 눈앞에서 딱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수반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처벌 절차를 사용하는 제 입장에서는 처벌 절차 사용하는 이 행동 이후에 어떤 결과가 수반됐어요? 바로 나 자녀의 부적응적인 A라는 행동이 줄어드는 이러한 결과가 수반됐죠. 이거는 뭐예요? 저한테 강화물이잖아요. 내가 처벌 절차를 사용하는 그 행동 자체는 뭐? 바로 부적응적인 그 행동이 그죠? 줄어드는 것. 그것이 뭐 목적일 텐데 뭐 목적이란 개념도 여기 우리 학습 시간에 없지만 어쨌든 그 줄어드는 그것이 처벌 절차를 사용하는 행동에 강화물이 되어지니까 처벌 절차를 사용하는 이 행동은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저나 다른 사람이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아까 국가적 사회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 처벌 절차를 개인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고 많이 쓴다는 거예요. 왜? 단기적으로는 바로 뭐 쉽게 하면 눈앞에서 그 행동 자체가 딱 제거되거나 사라지거나 줄어드니까 즉 처벌이 신속하게 일어나니까 처벌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뭐야? 강화가 제대로 일어나는지 보려면은 반복해서 살펴봐야 되죠. 레바 눌러서 먹이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학습 곡선이 이렇게 되어서 단박에 학습이 완성되어서 강화가 완성됩니까? 아니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앞에 봤던 그런 강화나 처벌에 영향을 미친 조건에 의해서 이 기울기는 달라지지만 어떻게 서서히 일어나요. 서서히.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학습은 없죠. 우리 앞에서 뭐 맛 혐오 조건화가 되었던 뭐 공포 조건화가 되었던 그것도 가파르게 일어나지 다른 행동보다는 가파르게 일어나지 이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것이지 어떠한 행동도 동기화 조작을 한다거나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벌은 뭐예요? 일단 그 자리에서 유지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처벌 절차를 쓸 때 거의 이렇게 일어날 정도로 제가 과장하면은 이 학습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뭐 자녀를 대상으로 예를 든 그 상황처럼 저는 처벌 절차를
쓰기가 쉽겠죠. 왜? 처벌 절차를 사용하는 그 행동이 나는 강화받으니까. 즉 처벌 절차 효과가 있다면 행동 감소는 적극적으로 일어나니까. 뭐요?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요? 내가 처벌 절차를 사용하는 처벌 절차 사용 연습 문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만큼인데 처벌 절차 사용하는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이 감소, 즉 처벌되니까 이것이 이 행동에 대해서는 강화물로 따라오니까 이게 이 자체가 강화물로 따라오니까 이 행동은 증가하겠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건접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 단기간에 처벌이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수반성과 건접성이 높으면은 뭐가 잘 되죠? 처벌도 잘 되지만 강화도 잘 되죠. 그래서 처벌 절차를 사용하는 행동이 개인이든 사회든 이것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처벌 절차에 있다라는 거. 이건 또 처벌 절차의 특징 중에 또 다른 얘기인데 부수적인 효과도 있어요. 자폐증, 요즘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뭐 자폐증에도 간혹 이렇게 뭐 전문성에 쓰지만 어쨌든 자폐의 경우에 자해 행동을 해요.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행동을 할 때 처벌을 주니까 그 자해 행동이 단기간에 시간적 근접성이 높고 그죠? 단기간에 딱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긍정적인 부수적인 행동이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행동이 보니까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더라. 그럼 이 행동에 대해서 강화해 주면 좋겠죠. 왜? 자폐가 갖고 있는 이런 증상이 있지만 자폐는 뭐예요? 오티즘이라 하는데 그죠? 스스로 이 한자말이 스스로 문을 닫아 버린다는 거예요. 뭐 사회로부터. 그런데 자해 행동을 할 때 자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행동 중에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해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할 때 딱 처벌을 하니까 그 자해 행동이 딱 줄어들면서 바로 자폐 스스로 문을 닫지 않고 사회적으로 적극적이랄까요? 긍정적인 그런 행동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행동에 대해서 강화물을 수반시키면은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해서 소위 자폐라고 얘기하는 자폐증 증상이 경감되어지고 뭐 소위 치료되어진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처벌의 절차 특징 중에 소개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 처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처벌은 반드시 필요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처벌은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때 뭐라 그랬죠? 내가 이 세상에 나 혼자 산다 하더라도 처벌은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때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처벌이란 것은 뭐 필요의 악이라 할까요? 뭐 정확하게 이 의미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잘 쓰면 효과적이다. 잘 사용한다면은 처벌 절차를 사용하는 행동도 강화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자폐 아동에게 자해 행동을 할 때 전기 충격을 주니까 전기 충격 뭐 고통스럽다든지 몸에 해를 준 정도의 그런 전기 충격이 아니라 그런 약한 전기 충격, 치료용의 전기 충격을 주면은 더 사교적이고 협동적이고 눈 맞추기를 더 많이 하더라. 그러면 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요 행동을 그죠 타겟을 해서 그죠 강화물을 수반시키면은 근접성 높게 수반시키면은 소위 자폐 아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증상 중에 상당 부분을 결국은 치료하게 된다. 해서 처벌 절차의 특징으로 이런 유익한 부수적 효과도 있더라. 그런데 다음 주제는 근데 이게 이런 부수적 효과보다도 문제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더 많더라.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나와요. 자, 시간이 뭐 거진 다 돼서 뭐 한 1분 정도 지금 뭐 거의 40분, 39분 됐는데 뭐 그래도 제가 아까 연습 문제 좀 푼다고 했으니까 좀 뭐 매번 그렇지만 좀 초과하더라도 조금 해보죠. 다는 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여기 교환에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연습 문제 할지 어떨지 몰랐는데 오늘 내용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금 딱 맞는데 그래도 약간 지금 오버해서 제가 연습 문제 못한 걸 하니까 교환에는 없고 교환이 없는 거 지금 이 화면에는 없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환은 갖고 계시죠. 뭐 프린트한 거 갖고 계실 테고 뭐 다운로드 받은 거 갖고 계실 테니까 11주차 1차 시에 그죠? 변동 간격계 4번 변동 간격 계획이라는 그 제목
밑에 보면은 연습 문제가 10개 나오죠. 그거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걸로 알아요. 자, 거기 보면 1번 문제가 영업사원이 수수료를 받고 밥벌이를 한다. 지금 이게 뭐요? 간헐적 강화, 간헐적 강화 계획. 강화 계획. 간헐적 강화. 간헐적 강화 계획이 뭐 배웠죠? 고정, 변동이 있고, 고정 안에 비율이 있고, 고정 안에 간격이 있고, 변동 안에 비율이 있고, 변동 안에 간격이 있었죠. 달리 쓰면은 고정 비율이 있었고, 변동 비율이 있었고, 고정 간격이 있었고, 변동 간격이 있었죠. 우리 배울 때 요 순서를 배웠잖아요. 두 차원이잖아요. 고정이냐, 변동이냐, 비율이냐, 간격이냐. 이 두 차원이잖아요. 이 네 개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찾는 연습 문제예요. 복습 문제예요. 영업사원이 수수료 받고 밥벌이를 한다. 여기는 뭐요? 여기서 강화받는 행동 뭐요? 영업사원이 뭘로 밥벌이해요? 물건 파는 거죠. 결국은 뭐요? 물건을 팔려고 하는 이걸 뭐라 하죠? 판매행위라는 거 하나요? 호객행위는 아니죠. 판매행위. 제가 뭐 전문적인 용어가 생각나는데 제 용어대로 판매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팔려고 하는 행위를 한다,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행동 위에 어떤 결과가 강화물이 될 수 있죠? 말 그대로 수수료. 한마디로 돈이죠. 수수료 돈. 근데 제가 뭐 자동차 딜러를 예를 들죠. 제가 딜러입니다. 손님이 오셨을 때 제가 그 판매 행위를 하면은 저는 반드시 자동차를 한 대씩 파나요? 100번이면 100번 다 제가 이 자동차를 팔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손님이 뭐 알아보고 가실 수도 있고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조건이 안 맞아서 가실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100번 다 판매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 판매왕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이 거의 연속 강화에 가까우면은 판매왕이 되는 거죠. 근데 연속 강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이거 저는 5번마다 판매 행위를 팔려고 하는 것을 5번마다 한 번씩 꼭 차 한 대씩 팔아서 수수료를 받아요. 그것도 아니죠. 그거는 연이어서 팔 수도 있고 한 10번 하루 종일 판매 행위를 했는데 10번을 했는데 그날은 공칠 수도 있고 하죠. 뭐요? 변동 비율이죠. 이건 변동 비율 계획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매 행위 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오시면은 그죠? 꾸준히 판매 행위를 하려고 하죠. 변동 비율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었어요? 이것도 변동 비율 얘기되고 도박 행동이 있었죠. 꾸준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봤지만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쭉 증가하는 패턴을 봤었죠. 자, 어부가 투망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다. 자, 지금 3분 정도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하죠. 어부가 투망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다. 여기서 행동은 뭐예요? 투망 던지기죠. 그냥 던지기만 쓸게요. 그러면 그 던지기 이후에 따른 강화물 뭐예요? 물고기죠. 물고기죠. 그럼 이 사람은 던질 때마다 물고기 잡나요? 글쎄요. 뭐 TV 같은 데는 던질 때마다 잡는 것만 보이지만 투망 던지기가 말고 뭐 낚시 던지기도 마찬가지죠. 던질 때마다 잡나요? 아니죠. 사냥꾼이 총 쏠 때마다 잡나요? 아니죠. 그럼 연속 강화는 아니에요. 지금 간헐적 강화하니까 뭐 연속 강화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은 투망을 던지면 3번마다 한 번씩 잡나요? 그럼 뭔 걱정이에요? 열심히 던지면 뭐 3번마다 한 번씩 잡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어떤 게 연속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죠? 5번 던져서 한번 잡을 수도 있고, 7번 던져서 한번 잡을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변동 비율이다. 금방 얘기한 영업사원이나 도박행위처럼. 그럼 어부가 투망 던져서 고기 잡는 어부라면은 고기 잡는 시간 동안에는 열심히 던져야 되겠죠. 사냥꾼이 3번, 사냥꾼이 사슴을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여기 뭐요? 기다리고 있다요. 사슴을 잡기 위해 활을 쏜다거나 사슴을 잡기 위해 총을 쏜다거나 사슴을 잡기 위해 창을 던진다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다리는 행동.
기다려야지만이 사슴이 나타나야지만 그 다음 주에 총을 쏘든지 뭐 활을 쏘든지 할 텐데 기다리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던지나요? 사슴도 없는데 어디다 던져요? 어디다 총을 쏘요? 일단 기다리는 행동이에요. 그럼 기다리면 뭐 일단 사슴이 나타나면은 이 기다리는 행동은 강화받는 거죠. 하루 종일 1년 내내 기다리는데 사슴이 안 나타난다. 그럼 그 사람은 자리를 잘못 잡은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즉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행동이 강화받는 것은 사슴이 나타나는 게 강화물이에요. 자, 기다리는 행동. 1시간 기다리면 사슴이 꼭 1시간에 딱 맞춰서 탁 나타나나요? 10분만 기다리면 사슴은 시계 보고 있다 10분 지났으니까 한 마리씩 나타나요? 아니죠. 이건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변동 간격이에요. 변동 간격 하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하고 기다린 지 10분 만에 사슴이 나타나서 그 다음 주에 총을 쏘아든지 활을 쏘아든지 하겠죠. 그래서 사냥꾼이 사슴이 나타날 잡기 위해 기다린다. 이거는 변동 간격 계획 하에서 기다리는 행동이 강화받고 있다. 공장 근로자가 일한 분량대로 임금을 받는다. 예. 여기서는 뭐예요? 일한다. 근데 어떻게 하는다? 분량대로 임금을 받는다. 일한다. 일하는데 분량대로 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자동차를 혼자서 만들 수 있나? 어쨌든 자동차 5대 만들 때마다 임금이 계산되어져서 받는다. 뭐 그 자리에서 뭐 현금 박치기 한다. 현금 박치기 나쁜 말인가? 어쨌든 한다 하면은 5대 만들 때마다 한 번씩 받으니까 이 사람은 뭐요? 고정 비율 하에서 강화받는 거죠. 이게 우리 앞에서 봤듯이 쿠폰 대표적인 예고, 쌍일. 요즘 쌍일 하는 분 계십니까?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거나 뭐 전원일기 이런 거 보면은 그죠?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 그 뭡니까? 옷 기워주고 하는 뭐 삭일인가요? 그 같은 경우에 뭐 몇 벌당 뭐 살 한 가마리야 뭐 한 대박을 받는다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 비율이 되나요? 어쨌든 쿠폰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소개드렸었어요. 자, 하나만 더 하죠. 벌써 50분이 다 돼가는데 5번까지 어떤 여성이 슬롯머신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 없죠. 도박 행동은 가장 대표적인 뭐 변동 비율이다. 그래서 이분은 중간 시험, 기말 시험 공부할 때와는 달리 꾸준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